2년 반 만이시네요. 네. 22년 2월에 나오셨었으니까. 네네네. 그때가 저희 구독자가 10만 명이 안 될 때. 그렇죠. 기업인으로서 이 구독자 10만 명도 안 되는 그 골방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신다는 게 당시에 이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때 큰 결심을 하고 나오셨었죠. 그건 아니고 원래 그때 그냥 제 기억에는 가장 나갈 만한 채널 2개 중에서 그냥 하나였던 것 같고 박원일 팀장하고도 네. 그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네네네. 그 2년 때문에 나오셨다기보다 이제 좋은 채널이어서 나왔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박희종 부문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 사이 회사도 잘 되시고 네. 실적도 엄청 늘어나고 네. 외형도 커지고 네. 내실도 좋아지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오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제 안 나가겠다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안 될 때 나오면 좀 속이 보여서 보통 그래서 좀 확실하게 잘 된 거를 만들어 놓고 뭐 어디든 나가든 나가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강했었죠. 근데 지난번에 2년 반 전에 저희 출연하시고도 뭐 회사가 이렇게 바로 막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고 실적도 성장은 했지만 이제 이익은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외형은 계속 커졌지만 네네네. 내실은 올라오지를 못했던 기간.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어떻게 확실히 좀 개선이 된. 뭐 아직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이번에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뭐 시장의 기대보다 좀 잘 나오긴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준비가 좀 필요했었고, 뭐 고생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목표는 사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아직 노력을 많이 해야죠. I'm still hungry. 그렇죠. 네. 아니 2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와가지고 매출이 2분기만 763억 6천만 원. 요게 전년 동기 대비 29.9% 늘었고, 영업이익이 123억 7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 88.6%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나는 배고프다. 그렇죠. 네. 분기 영업이익 123억으로는 아직 안 된다. 네. 근데 하여튼 여기 숫자 잘 나왔으니까 출연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적 좋아졌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성장 거의 멈춘 거 아니냐, 뭐 한 10% 정도 뭐 안팎으로 이제 뭐 성장을 하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의구심을 좀 깨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해외에서 이제 저희가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성장한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은 하셨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좀 내수에 신경을 훨씬 많이 썼고요. 그것도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오프라인대로 성장을 하고 온라인에서 좀 많이 성장할 수 있게 좀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디테일한 거는 뒷부분에 계속 또 여쭤볼게요. 네네. 내수하고 또 해외 수출 엮어가지고 우선은 그 2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79억이었어요. 근데 79억을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123억이 나왔다. 네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전체 규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이제 고정비들 제외하면 이게 규모가 같이 커진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광고로 좀 유명한 회사긴 한데 끊임없이 계속 광고 효율화를 진행을 계속 했고, 저희가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 광고 선전비를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는 20% 언더로 아마 사용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고 선전을 많이 안 해도 잘 팔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광고비 비중은 줄었지만 매출은 훨씬 늘었다. 저희도 이제 광고 선전비를 Y스트릿에 많이 써주시면 좋은 건데. 여기 뭐 많이 갖다 놓으셔서 이거 오늘 파는 거는 아니죠? 네네네. 저는 이제 그 브랜드엑스 측에다가 한 서너 개만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깔아주세요. 뭐 몇 개를 지금 박스째 쌓아놓고 가져가시고. 저희가 이런 거를 뭐 무상으로 협찬을 잘 안 해요. 그래요? 이거 다 끝나고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네. 보니까 뭐 제품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은 뭐 숫자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익률이 좋아진 영향은 거의 광고 선전비 영향 이렇게 보면 되나?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었나요? 일단 매출이 는 게 가장 큰 외형이 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를 억지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돈을 쓰지 않았다. 이제 이게 가장 크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왔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모 회사에 시비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안 좋아서 그게 저희 이제 연결 영업이익으로 잡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빼면은 사실은 좀 더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잘했지만 투자는 못했다. 투자가 어렵습니다.
사업도 네. 어렵고 네. 투자도 어렵고. 네. 아, 거기서 조금 까먹으셨구나. 네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온라인 판매가 훨씬 더 많았었잖아요, 잭시믹스도. 네네. 그러면 특히 온라인 판매에서 막 할인 정책, 네네. 광고 마케팅 요거에 따라서 매출도 되게 좀 민감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광고비를 줄이고 어떻게 더 매출은 YOY로 30% 가까이 성장을 했다. 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저희는 그 회원을 많이 늘리고 회원한테 그 자체 몰 네네, 회원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재구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저희가 좀 헛되게 광고비 쓰지 않고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좀 프로모션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사몰에서 재구매를 할수록 이익률은 좋으니까. 그죠. 근데 아까 말씀 중에서 네. 수출도 이제 하고 있지만 네네. 내수도 많이 신경을 썼다. 네네. 내수도 올라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네네. 우리가 많이 이제 구독자분들도 체감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내수 경기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애슬레저 쪽은 좀 더 팔렸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 산업을 사실 분석할 만한 역량은 안 되는데 예. 저희가 한 5월 달만 해도 저는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줄을 몰랐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잘 팔리고 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기 되게 좋은 줄 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네.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요새 패션업이 굉장히 안 좋고 뭐 그렇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5월 달에 아, 네. 그 경쟁사 다른 데서 들었죠. 보시면 진짜 엄청 배 아파하시겠는데. 네네. 하여튼 전혀 망원 몰랐어요. 아닙니까, 망원? 네. 잭시믹스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대한민국 경기 좋은 줄 알았다. 실제로 내수가 네. 부진하다라는 걸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잘 팔렸다. 네네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일단 카테고리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남성 쪽으로도 그리고 네. 아동 쪽으로도 넓어지고 있죠. 네네. 사실 키즈는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그 엄청나게 기대를 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잘 안 됐어요. 아, 키즈가? 네네. 그러니까 외형이 좀 성장이 잘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고객들이 저희 브랜드에 이제 원하는 그 스타일은 이제 운동 뭐 이런 쪽인데 저희는 일반 패션 다른 경쟁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옷들을 좀 만들어내서 그런 옷보다는 그냥 잭시믹스에 어울리는 운동복, 어린이용 뭐 레깅스 이런 것들은 잘 팔렸고 좀 패션물들 이런 것들은 좀 덜 팔려서 생각보다는 좀 잘 안 됐고 오히려 이제 맨즈 그리고 골프 네, 이 두 카테고리가 좀 많이 성장을 했죠. 특히 골프 같은 경우에는 곧 우리나라 브랜드 뭐 탑10 안에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골프 카테고리 안에서요? 네네. 그래서 잘 되고 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박혜종 부문장님이 입고 계신 것도 골프 카테고리. 네네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게 골프. 제가 입고 있는 것도 그건데. 이거는 한 이거 골프 아닌가? 이건 2, 3년 전 골프. 네. 오래됐네. 네, 처음 시작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내수 소비에 좀 일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네. 네. 이거 자주 입습니다. 네, 저도. 네. 그래서 야시잡설 같은 거 찍을 때도 어떤 분들이 댓글에 잭시믹스 입었다고. 주주는 아닙니다. 주주는 아닙니다. 그냥 옷만 입습니다. 바지도 사실 지금 잭시믹스 입고 있는데 엄청 편합니다. 네. 남자분들이 저희 옷을 좀 많이 좋아하세요. 이게 이제 골프웨어던데 저는 요즘 이제 골프장 잘 안 나가니까 그냥 평상복을 입거든요. 네네. 그런 수요도 많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평상복을 만들어 놓고 골프 할 때도 입으세요 이렇게 마케팅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실제로 골프 카테고리는 대놓고 이제 골프웨어다라고 해서 이제 그 티를 꽂거나 아니면 이런 확실한 이 골프 로고를 박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애슬레저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 있고. 네, 그렇게 약간 좀 브랜드의 특징이 있죠,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에서도 이제 다른 브랜드랑 차별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골프 브랜드들은 좀 오래된 브랜드들, 막 비싼 브랜드들 이런 거 되게 많았었고. 네네. 잭시믹스 골프웨어만의 차별점은 그럼 뭘로 잡으셨던 거예요? 일단은 잭시믹스가 디자인을 잘 하는 걸로 일단 유명하니까 디자인이 예쁘다. 특히 이제 여성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디자인이 예쁜 옷들이 많고 또 좀 더 튀고 좀 색감이 좀 뛰어나고 이런 디자인적 경쟁력이 있고,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남자들은 사실 옷을 좀 편한 거 대충 손이 잘 가는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옷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가격적 경쟁력까지 있으니까 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아하. 네. 딱 와닿네. 남자들은 이제 입던 거 계속 입으려고 하고 편한 거. 네네. 맞습니다. 지금 2, 3년째 계속 입고 있습니다. 이거 여름만 되면 등장하는.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골프웨어에 비하면 사실 엄청 싸죠. 저렴하죠.
그렇죠. 일단 저희가 처음에 골프웨어 시장에 딱 이제 진입하려고 했을 때 예. 저희도 놀랐어요. 원가가 너무 비싸서. 원가요? 네, 그러니까 골프웨어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가가 좀 많이 들긴 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단이라든지 기능성이 좀 많이 필요로 하니까 비쌀 이유는 있긴 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브랜드들은 더 비싸다. 네, 그쵸. 네. 웬만한 골프 브랜드 하면은 그냥 티셔츠 한 장 딱 잡으면 20만 원대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리적인 가격, 그냥 저희가 그쵸, 보통 그 추구하는 그 원가율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의 가격으로 저희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저희가 지금 골프웨어의 마케팅 그 슬로건이 뭐 비싸게 살 필요가 있나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비쌀 이유가 사실 없다. 그럼 오히려 MZ 세대한테 더 인기가 있겠네요. 아니요. 뭐 연령대는 사실 그래요?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전 연령대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골프 쪽으로도 매출이 많이 올라온 거고. 네. 그 골프 전용 매장도 따로 낼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그 이미 지금 한 2군데 정도. 두 군데 오프라인에? 네, 오프라인에. 백화점에 지금 얼마 백화점에. 전에 오픈을 했고요. 이게 저희 잭시믹스가 옷의 스타일 수가 굉장히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홈페이지만 들어오셔도 뭐 상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 저희 브랜드를 달고 있는 상품이 패션 쇼핑몰처럼 보일 정도로 많으니까 이제 그 옷을 한 매장에 다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스타일 수가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은데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을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오프라인 매장은 브랜드를 위해서 뭐 흑자가 나지 않더라도 매장 수를 많이 늘린다거나 그다음에 보통 좋은 뭐 백화점에 한 군데 들어가려고 하면 좀 입지가 안 좋은 지방에 있는 매장을 뭐 한두 개 같이 껴서 이제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뭐 개수를 많이 늘리지 못하더라도 좀 이익이 남는 쪽으로 가고, 또 평수가 괜히 커봤자 그 평당 매출이 많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매장의 규모가 뭐 10평에서 15평 정도라도 들어간다라는 이제 그런 철학 아니면 뭐 방향성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넣을 수 있는 이 스타일 수가 이제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웨어는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매장은 작으니까 이제 골프웨어 전문의 매장을 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막 그 시작을 했죠. 실제로 그냥 골프층에 골프층에? 네, 골프층에 PXG 바로 옆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딱 붙어서 그냥 같이 오픈을 하고. 그럼 거기는 레깅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있긴 있죠.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이제 원하니까. 같이 좀 넣어달라. 근데 어떤 홍보나 상징용이 아니라 우리는 딱 수익이 되는 매장으로만 들어간다. 지금까지 이제 그런 기조로 운영을 해왔죠. 러닝이랑 스윙웨어도 런칭이 돼 있죠? 네네.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네. 이게 러닝화. 네네. 러닝화 맞죠? 네, 맞습니다. 요즘 그 러닝족들 많아졌다 하더라고요. 맨몸으로 뛰자. 일단 러닝은 이 시장이 큰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전에 저희가 골프는 확실히 이제 트렌드가 오면서 실제로 시장도 많이 커졌고, 네네. 뭐 사실 패션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골프 관련된 산업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쵸. 그 다음 키워드는 이제 테니스였고, 네, 맞아요. 네. 테니스가 지금 이렇게 아주 시장이 커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조금 이제 뜨다가만. 그렇죠. 이제 러닝도 요새 뭐 동호회도 많이 생기고 러닝 관련된 컨텐츠나 뭐 이런 산업들이 좀 커지고는 있는데, 체감상 시장이 뭐 골프처럼 커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유행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은 확실히 러닝이 좀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한국과 중국, 그다음에 뭐 대만까지 전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투자할 만하다 해서 지금 러닝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닝은 이제 신발이 핵심이죠? 신발이 핵심은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러닝 할 때는 그냥 빤스한 저희한테는 난닝구만 입고 저희한테는 좋은 신발 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뭐 신발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 그냥 뭐 전통의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또 뜬다는 막 이런 브랜드들도 많고. 네네 뭐 기본적으로 나이키, 아디다스, 뭐 리복 뭐 이런 브랜드들도 있고 뭐 포카니 뭐 이런 브랜드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신발도 물론 공들여서 잘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러닝웨어. 네네 뭐 이런 쇼츠라든지 러닝할 땐 몇 개 안 입는데. 그래서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작다. 예, 크지는 않다. 골프처럼 막 레이어드 해서 입고 뭐 걸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바람막이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네네. 스타킹도 필요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러닝 클래스 이런 것도 있다던데요. 잭스믹스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러닝 관련해서는 행사를 원래 한 3년 전부터 좀 많이 이렇게 협찬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했었고,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하는 뭐 행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협찬을 했고, 뭐 그 행사의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저희는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좀 침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도 또 저기 서울시에서 하는 육상 단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데도 저희가 이제 후원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죠. 너무 이거를 마케팅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으로 한 번에 세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크게 효과가 없더라도 낮은 비용으로라도 뭔가 좀 침투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스윙웨어 시장은 어때요? 스윙웨어라고 하면은 다 네. 이제 수영복하고 네네네. 그 뭐 워터 레깅스랑 이거 뭡니까 이거? 래시가드. 래시가드. 네네. 스윙웨어는 저희가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테고리인데, 그 이유는 시장의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그냥 실내에서 하는 수영은 뭐 아레나라든가 아니면 실외에서 하는 입는 스윙웨어는 뭐 배럴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독보적으로 시장을 잡고 있는 브랜드는 사실 별로 없고, 특히 좀 패션을 강조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들은 이렇게 뭔가 패션이라기보다는 기능성, 아니면 뭐 우리 가족이 함께 입는 이제 이런 느낌이라면 굉장히 패션을 강조하고 좀 멋있어 보이는 옷들은 일단 브랜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뭐 수입이라던가 뭐 이런 다른 이런 전문 브랜드들, 작은 브랜드들 옷을 좀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공략하고 들어가기는 좀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투자도 많이 하고, 올해도 좀 좋은 옷들이 많이 나왔고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테고리 확장 전략. 네네. 또 예를 들어서 여성 중심에서 남성 뭐 키즈까지도 가고, 물론 이제 뭐 키즈는 약간 좀 부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내수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그럼 전략은 또 어떤 것들이 이렇게 계속 가져가시는 거예요? 일단 이 각 카테고리별로 저희는 1등을 하려고 하는 목표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각 그 카테고리 담당자들, 카테고리 디자이너, 카테고리 MD들이 각각의 경쟁 브랜드들을 설정을 하고 저기를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도전하지 않은 아웃도어. 이 시장은 굉장히 크잖아요. 아웃도어 쪽도 준비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웃도어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 30에서 뭐 비싼 브랜드는 100만 원까지 하잖아요. 그걸 안 보고 온라인에서 사기는 힘드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꼭 있어야 되고,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물건을, 상품을 확인하고 이제 구매를 보통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매장이 아직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차차 오프라인 매장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그 아웃도어 제품들을 좀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겨울옷이라든지 뭐 캠핑 용품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캠핑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겨울 옷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덕다운이나 뭐 구스나 이런 옷들을 한 번도 이제 취급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비싸서 혹시 안 팔리면 이게 다 재고가 되는 거고, 회사에 이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라 시도를 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또 중국이 또 같이 얽혀 있어서 기본적인 수량이 좀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중국에서 지금 그 구스가 굉장히 유행이고, 구스다운이. 네네. 그래서 중국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도 이제 슬슬 도전할 때가 됐다 생각해서 이제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한 1년 뒤, 2년 뒤면 저희가 국내에서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들하고 경쟁할 만큼의 또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회사의 성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요것도 잭스믹스 브랜드로. 그럼요. 구스다운. 요게 그러니까 국내만 놓고 보면 약간 이제 재고가 될까 조금의 리스크가 있지만 중국까지 같이 하면은 오히려 리스크는 좀 낮아지겠다. 네. 그 중국 말씀 해주셨으니까 네. 얼마 전에 중국 3호 매장까지 내셨죠? 네네 맞아요. 세 번째. 네. 그 테스트 매장 먼저 해서 시장 반응을 먼저 보셨던 거고. 네네. 1, 2, 3호까지 내신 이후에 네. 현재까지의 중국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반응을 이제 논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먼저 전개를 하고 열심히 했으면은 이제 온라인은 반응이 바로바로 오니까 네. 그 반응을 저희가 인지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수월한데 그 넓은 중국의 매장 3개 내고 거기에서 반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르다. 전 지역적인 인지도를 얻으려면 좀 온라인도 같이 이제 열심히 해야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단순 매출로 보자면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첫날 매출 저희 1호 매장의 첫날 매출이 첫날에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고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첫날. 네네네. 3호 매장은요? 3호 매장은 엊그제 오픈을 해서 제 금액은 아직 모르고 집계가 안 됐나요? 근데 더 많이 나왔을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해니까. 상하이. 네네.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기존에도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를 좀 알고 있었을까요? 뭐 인지도가 아예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땅덩어리는 넓은데 저희가 뭐 거기서 뭐 10억 20억 팔아서 뭐 인지도가 있지는 않겠죠. 네. 이제 시작 단계. 네, 중국은 확실히 이제 시작 단계고 그래도 좀 희망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왜 다른 업체들 보면 해외 진출할 때 우리가 중국에 뭐 몇십 호점까지 내겠다 막 이런 목표도 막 제시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있죠. 잭시믹스 매장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매장 수가 있어요? 저희 지금 파트너사가 YY 스포츠라는 회사인데 네. 저희가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독점적 권한을 다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세일즈를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목표가 일단 중요할 텐데 그들은 내년 말까지 100호점 이상을 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저희 중국에서 행사 때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내용이 이제 내년까지 100호점 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비슷한 산업 의류 브랜드들을 봤을 때 좀 가능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그쪽에서 세게 부른 거예요? 적절히 보수적으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00개면 그래도 꽤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YY 스포츠가 현지 업체죠. 중국 내. 네, 맞아요. 어떤 회사입니까? 뭐 현지에서 입지라든지 규모라든지. 일단 거기가 그 파우첸이라는 회사의 이제 계열사인데 파우첸은 글로벌로 가장 그 신발 제조를 많이 하는 회사.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런 브랜드의 신발의 제1공장, 제2공장을 가지고 있는 신발 OEM 제조. 네네 OEM 회사가 이제 가장 모기업이고 다 뭐 10조 이상 매출에 뭐 시총 뭐 몇 조짜리 이제 회사이고 그리고 YY 스포츠는 자회사, 손자회사 정도인데 뭐 매출이 한 10조 이상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네, 그 정도의 회사고 거기도 이제 나이키 뭐 아디다스, 뉴발란스 뭐 이런 큰 브랜드들을 유통하는 리테일 회사죠.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뭐 보도자료나 그 기사 같은 걸로 보면은 이 매장 컨셉이나 마케팅 방향이 국내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좀 현지화하는 게 좀 있나요? 그렇죠. 일단 거기는 그냥 글로벌 브랜드들의 매장을 전개하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눈높이가 굉장히 높고 그런 매장들을 오픈하듯이 이제 저희 브랜드를 오픈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50평 이상의 매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직원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저희도 그래요? 중국이라고 해서 좀 거래처를 선정하는데 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정말 배울 게 많고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좀 굉장히 좋은 회사더라고요. 약간 좀 짜임새가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그렇죠. 이 법무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정하거나 협상을 할 때 법무 관련 일정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굉장히 빡빡한 회사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의 우기 씨가 모델이죠? 네, 맞아요. 우기는
어디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모델로 선정을 한 거예요? YY 스포츠 중국 쪽이 요구해 아니면? 일단 네 중국에서 좀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일단 저희가 뭐 계약상 뭐 모델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의무는 전혀 없는데 네. 그래도 그쪽에서 좀 뭔가 좀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1위부터 뭐 한 10위까지 선호하는 모델. 네, 모델을 쭉 이제 받았고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저희 브랜드랑 좀 어울릴 만한 그 모델을 이제 선정을 한 거죠. 여자아이들 우기. 네네. 보니까 중국에서 인기 엄청 많더라고요. 그 웨이보 팔로워도 네네. 엄청 많고. 네, 팔로우도 많고 일단 중국인이기도 하고. 네, 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와이와이 스포츠에서 왜 웃는 거예요? 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아저씨 팬이. 아무튼. 네. 근데 우기가 네. 저는 이제 노래 부를 때 목소리 톤 좋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랩할 때 목소리 톤이 너무 좋아. 네. 제가 좋아하는 톤입니다. 혹시 우기의 와이스트릿 출연은 가능합니까? 광고주로서. 광고주로서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그 다음 또 연락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 협의하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쓸 때 팬 사인회 몇 회, 뭐 현장 미팅 그러니까 몇 회. 그거를 이제 이거라고 이제 약간 속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린 좋죠. 근데 그 횟수를 저희는 이제 중국에 다 소진해야 되니까. 그렇지. 중국 가서 팔아야지. 네네. 아마 주주분들이 그럴 거예요. 야, 와이스트릿 나갈 시간에 현장 가서 사인회를 해라. 굉장히 바쁘고 뭐 앨범도 많이 내고 지금 월드 투어 중이고 지금 그래서 저희도 사진이나 이제 영상 촬영을 또 며칠 전에 했는데 되게 어렵게 잡았어요. 그리고 스케줄 잡는 것도. 네, 지금 해외를 계속 열심히 순방 중이라서. 순방. 네. 저희도 일정을 하루 잡으면 이제 바로 중국 보내야죠.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전체는 아니고 그 중국인 멤버인 우기 씨만. 네네. 모델료는 여쭤보면 좀 실례인가? 그렇죠. 네. 이게 재무적으로 참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재무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긴 해요. 안 넘어오시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저희도 이제 중국 경기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다루는데 네네. 중국 쪽이 이제 원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중국 내수 소비가 너무 얼어붙어 있다. 이러는데 과연 중국 사람들이 새 옷을 사 입겠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옷은 사 입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굉장히 고가의 뭐 사치품도 아니고 그다음에 원래 뭐 1조씩 팔아야 되는데 뭐 7천억밖에 못 팔아서 뭔가 타격을 입는다던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제로에서 100억을 파냐 200억을 파냐 이제 이 정도 수준이고 이니까 사실 경기랑 저희랑은 상관은 없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그 액수가 워낙 미비하고 충분히 저희 같은 이제 뭐 가성비 브랜드, 그 다음에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잭시믹스가 한국에서 잘 되는 것도 일단은 브랜드 자체가 그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당연히 이제 그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경기를 탓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이제 시장 진입 초기니까. 그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그렇죠. 요즘에 그 K 화장품 잘 나가는 이유가 그거라 하더라고요. 가성비. 비싼 네네. 브랜드가 아니라 네네네. 어떻게 보면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최대한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K 화장품. 그래서 저도 잭시믹스가 지금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 높은 시대에 진짜 가성비 브랜드로 오히려 더 사랑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현지 가격 전략은 어때요? 현지 가격 전략은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비싸게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당연히 이제 많이 한국보다는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수준이 뭐 어느 정도냐라고 따지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할인을 지향을 하고 지향을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좀 잘 만들기 위해서 와이와이 스포츠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함부로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지 않고 브랜드를 키워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애슬레저 브랜드들이 거의 다 뛰어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도 엄청 심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애슬레저라는 카테고리를 단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아요. 네, 이 룰레몬이 가장 뭐 대표적이고 대부분의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고 뭐 알로라는 브랜드가 이제 좀 그 자리를 좀 위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의 브랜드들은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대만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세계적으로 그냥 룰루레몬이 가장
독보적이고 뭐 로컬 브랜드가 없는 국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도 다른 해외 그런 브랜드들이 중국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일단 아니고 그 로컬 브랜드도 뭐 마이액티브라든지 뭐 이 정도 브랜드 하나 정도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성과를 내도 뭐 탑 3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 상황.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주면 탑3 금방 간다. 네네. 바로 네네. 네. 대답하셨습니다. 그 YY 스포츠에서도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2위는 뭐 너무 당연하고 뭐 이제 룰루레몬과 경쟁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오프라인 매장의 입지 전략이라든지 인테리어 전략 같은 것들이 룰루레몬을 좀 타겟팅을 해서 좀 승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죠. 룰루레몬은 네. 굉장히 좀 고가잖아요. 네, 고가죠. 많이 고가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 타겟층이 아예 다른 겁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실제로는 룰루레몬이 고가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또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그러면 이제 판매에 좀 지장이 있으니까 좀 저가의 상품이라든지 할인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느껴져요. 네, 근데 고가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있긴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런 할인이나 좀 뭐 중저가의 제품 라인업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직시믹스 같은 로컬 브랜드에 비해서는 비싸기 때문에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대신에 뭘 더 많이 사고 뭘 더 많이 입냐는 당연히 직시믹스를 많이 입겠죠. 옷장에 봐도 룰루레몬 뭐 하나 있으면 직시믹스 뭐 한 10개 있고 그런 걸로 저희는 지금 이해를 하고 뭐 굳이 경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좀 다양한 라인업을 좀 가져가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다양하게. 네. 일본하고 대만에도 진출해 있죠. 직시믹스가. 네. 그쪽 반응은 어때요? 아까 제가 이제 오프라인의 그런 외형 확장 전략이 네. 좀 보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해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띄우기 위해서 초반에 마케팅 비용을 엄청 많이 하고 뭐 TV 연예인도 쓰고 TV 광고도 하고 해서 이제 매출을 뭐 200억에서 한 3,400억까지 뭐 한 번에 올리는 브랜드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사실 많이 안 남거나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그런 방식은 전혀 선호하지 않고 일본도 벌써 시작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그냥 꾸준히 한 50에서 뭐 한 100%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굉장히 뭔가 과하게 뭔가를 추진한다거나 이제 이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한 매출 목표가 한 150억 정도 이고 대만도 한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 목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중국에 뭔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내부 프로세스나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더 탄탄해지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뭐 다른 국가에서도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매장을 연다거나 이런 전략을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뭐 전략이 많이 다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국가랑은? 뭐 일본, 대만. 네네.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 다른 국가는 저희는 온라인 위주, 저희가 제일 잘하는 온라인 위주, 자사몰 위주의 매출,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을 활용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고 오프라인 매장은 지금은 이제 정식 매장이 이제 몇 개 생겼지만 팝업 위주로 이제 좀 짧게 운영을 했다면 중국은 완벽하게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네, 진행을 시작을 했죠. 중국은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네. 중국, 일본, 대만 또 다른 국가도 진출 계획이 더 있으세요? 저희가 직접 뭐 법인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뭐 물류를 현지에서 창고를 만들어 놓고 현지 배송을 하는 그 기준이 뭐 내부적으로 있긴 해요. 근데 그게 한 현지 매출 기준으로 한 50억에서 이제 100억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법인을 설립해야겠다. 이제 이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곧 달성될 것 같은 곳, 홍콩, 싱가포르 뭐 이 정도는 곧 법인을 만들거나 현지에서 배송을 하는 좀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홍콩, 싱가포르 까지도. 네. 또 얼마 전에 연초였구나. 연초에 글로벌 수주회 하셨던 이게 글로벌 바이어들 모아놓고 신제품 좀 소개하고 이런 자리죠.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 좀 다른 브랜드들의 수주회하고 좀 다른 거는 뭐 다른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패션업을 아주 밝은 건 아니라서 바이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그냥 다 저희 자회사, 그다음에 YY는 정말 친밀한 파트너사. 그 파트너사이니까 저희 물건을 소개하고 좀 많이 뭐 사가 주세요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만드는 옷들에 대한 기능적인 설명,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한 세션이 훨씬 더 시간이 길고, 하다못해 저희 내부 이제 팀들, 저희가 뭐 마케팅을 또 이제 열심히 잘 하니까 뭐 마케팅 팀과 뭐 미팅을 한다거나 뭐 생산이나 하다못해 뭐 CS 뭐 이런 다양하게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잘 팔고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기적인 미팅을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점 회사가 체계화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체계화가 되고 수주회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프로세스가 단단해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 저희가 억지로 물건을 뭐 많이 사가라 이렇게 하진 않는데. 네. 억지로 사가라. 네. 아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사가라라든가. 네. 문 안 열어준다 나갈 때까지. 네네. 뭐 근데 저희는 그냥 거기 같이 뭐 공부하고, 그러니까 의견도 받고 이런 시간을 많이 하는 거고, 매출도 왜냐면 이제 매장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네. 뭐 처음에 했을 때, 그다음에 지금도 수주회 진행 중이거든요. 네. 지금도 뭐 중국에서도 뭐 상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장춘이라던가 좀 추운 지역에 이제 그 지사들 또 오고, 뭐 일본, 대만,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오시긴 하죠. 근데 이미 저희 거래처이고 저희의 제품을 이제 미리 소개받는 그 정도의 자리인 것 같고, 반응은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희가 물건을 줘야 매출 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소규모로 진출한 곳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물량을 속된 말로 떼다가 현지에다 파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저희가 일단 뭐 그 각 국가에 이제 거래처들이 있는데 저희가 발주를 시즌별로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직까지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발주를 해도 창고에 물건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수주회가 뭔가 한 뭐 1년 장사를 한 번에 한다던가 뭐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이런 매니저님들이 이제 연락을 해서 뭐 수주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수주에서 뭐 예를 들면 뭐 20억을 했어도 수주회 사이에 20억, 30억을 스팟으로 또 계속 물건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수시로. 그렇죠. 수시지만 그래도 한 번에 좀 많이 비교적 많이 하는 게 이제 수주회이긴 하고, 근데 저희가 또 신상이 워낙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수주회 때 다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계속 보여주면서 수시로 발주를 받는 구조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도 중요하기는 한데 시즌이 아니더라도 신상이 계속 나오는. 그렇죠. 네. 또 카테고리도 워낙 많고, 왜냐하면 거래처에서 뭐 MD들이 뭐 5명, 뭐 10명이 와도 그 분들이 뭐 스위메어, 골프웨어, 애슬레저, 레깅스, 뭐 테니스, 신발 모든 것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주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수주회가 뭐 반응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수주회 규모가 조금씩 계속 커지고 있고, 수주회를 통한 발주 금액이 계속해서 커지고는 있다. 근데 그게 뭐 다는 아니다. 또 그 밸류업이라는 거 좀 들어보셨나요? 지금 한국 거래소나 금융당국에서도 뭐 들어는 봤죠. 그 우리나라 증시가 원체 이제 침체돼 있고 다들 이제 저평가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이제 주주 환원을 이제 독려하는 거죠. 네네. 혹시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주주 환원 쪽으로 좀 어떻게 신경 쓰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뭐 주가 부양이라든가 뭐 주주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거는 뭐 어떻게 주가를 부양할 것이냐, 어떻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 어떻게 주주 환원을 할 것이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면 이제 꼭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게 저희 이제 경영진들의 생각이고, 일단 실적으로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일단 1순위고, 이제 그거 외에 저희가 대표이사들 뭐 장내 매수라든가 뭐 자사주 뭐 취득이라던가 뭐 배당이라던가, 뭐 배당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2번씩 꾸준히 하고 있고. 그렇죠. 6월 말 기준으로 반기 배당도 하고 계시고요. 네네. 반기 배당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도 60원. 네네. 당시 시가 배당률 1.0% 됐더라고요. 네네. 요거는 그러면 배당 정책은 뭐 향후에 어떻게 좀 확정이 된 게 있나요? 저희 뭐 영업이익
대비 뭐 순이익 대비 뭐 몇 프로 정도 뭐 쓰겠다라는 내부적인 그냥 가벼운 가이드 정도는 있고 아직 공표하시기에는 조금 그쵸. 왜냐하면 언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확장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확장해서 얘기했다가 또 안 지키고 안 지키는 회사들도 보고 해서 그냥 그래도 저희 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충 이제 눈치는 채세요. 이 정도 뭐 이익이면 어느 정도 뭐 배당을 하겠다라는 감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좀 룰을 좀 지키고는 있죠. 근데 또 주주 환원 측면에서 조금 더 증대하는 네네. 방향으로는 또 가야 될 테고요. 왜냐면 이제 실적이 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지금처럼 없을 때보다는 그렇죠. 지금처럼만 나오면 뭐 더 많이 할 수 있죠. 회사 내에서 네. 우리 회사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회사가 되자 네. 그런 걸 좀 말씀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이 얘기를 저희는 가장 많이 하고요. 솔직한 얘기죠. 네네. 이게 뭐 완전 거시 뭐 경제를 바라보거나 뭐 회사 전체의 전략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이 잘 되는데 아주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냥 오늘 하루 매출, 오늘 하루 얼마나 돈을 아꼈는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장기적 또는 좀 큰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카테고리별로 그냥 내가 이기고 싶은 경쟁자를 설정을 해서 그들을 이기는 경험을 해보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이게 브랜드든 카테고리든 아니면 뭐 기업으로서 그런 경쟁이든 뭐 이런 것들은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류의 목표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회사 자체는 그냥 무조건 1등 하자. 카테고리별로. 네. 뭐 카테고리별로 뭐 전체별로 한국에서 뭐 중국에서 일본에서 뭐 1등 하자. 이런 목표로 보통 일을 하죠. 이기는 경험. 그게 제일 일단 중요하죠. 좀 우리가 알만한 그런 이기는 경험이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이제 뭐 어디쯤은 우리가 제기인 것 같다. 어디 뭐 룰루레몬, 나이키. 네. 뭐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레깅스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1위다.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는 완벽하게 1위다. 이게 다른 경쟁사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애슬레저라는 것들이 이제 이 옷 복종의 스타일이 이제 되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된다고 해서 레깅스를 많이 파는 건 아니고 저희는 뭐 골프웨어가 잘 되고 어디는 스위미웨어가 잘 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애슬레저라는 그 카테고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최소 레깅스만 봐서는 아직도 저희는 성장하고 있고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레깅스 시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도 레깅스의 매출이 아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직도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깅스, 뭐 브라탑 이렇게 운동할 때 입는 딱 요가 필라테스 관련된 이 옷들은 그냥 독보적으로 저희가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전체적인 이런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브랜드들은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고 뭐 최근에는 저희가 좀 조금 더 잘하고 있고 레깅스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완벽한 1등이다. 네. 여기도 한테 경쟁 엄청 치열했는데. 그렇죠. 엄청 치열했죠. 네. 어떻게 이렇게 잘했나 싶을 정도로. 그러게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이게 대표이사부터 직원들까지 그 레깅스를 포함한 이제 그런 이제 운동복들을 그냥 진심으로 딱 대하고 그냥 이게 나의 생활복이고 그냥 이거는 너무 이게 뭐 사업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매출을 내고 안 내고 이런 수준을 이제 넘어서 그냥 이거는 그냥 나의 일상복이고 그냥 당연히 내가 입어야 되는 옷 그러니까 그 제품과 카테고리에 대한 이 관심이 줄어들지 않고 그냥 오히려 더 늘면 늘었지 이제 줄어들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나? 아무래도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제품의 애정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제품들이 매출을 잘 나거나 성장은 할 수가 없거든요. 회사에 혹시 레깅스 입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엄청 많죠. 그래요? 네, 엄청 많죠. 혹시 등산 가셨을 때 레깅스 입고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은 더 반갑나요?
저는 가끔 그런 거 이제 등산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네. 가끔 그런 논란이 있어요. 네네. 등산 가는데 왜 레깅스를 입고 가느냐. 네네. 근데 그만큼 편하고 일상복이 네. 됐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 네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등산 검색하면 저도 뭐 등산을 가진 않지만 해외 이런 투자자들이나 뭐 관계사들 아니면 저희 관심 있는 소개를 받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오시면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등산을 검색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레깅스가 많고 레깅스의 로고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 로고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좀 좋죠. 그래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 네네.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을 또 궁금해하시고 관심 갖는 이제 뭐 투자자가 되실 수도 있겠고 소비자가 되실 수도 있겠고 뭐 네네. 이미 주주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네. 물론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주식 추천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뭐 이제 많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네. 좀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뭔가 사업을 할 때 뭐 매일매일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네. 아무래도 또 상장사이다 보니까 이런 IR 계획이라든지 뭐 주가를 뭐 부양할 수 있는 뭐 보조적인 수단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잠깐 뭐 실적이 좋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주목을 해주신다고 해서 단기간에 뭔가 또 상승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죠. 뭐 저도 다른 주식을 살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시간과 시장, 투자자의 시간이 좀 많이 다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믿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봐달라 그러는 건데 뭐 그러면은 그거를 약속을 지키거나 뭐 실현을 해준 그 이력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이 실적하고 이런 주가를 이미 올 초에 계획을 했고 목표를 세웠고 이 정도면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 같이 시장에 알리면 이 주가의 가치가 많이 높아지겠다라는 내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하죠. 네. 근데 그런 계획들이 사실 1년에 한 2번 정도 뭔가 스케줄을 잡고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장의 반응이 안 좋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실적 관리라든지 뭐 IR, PR 계획들이 잡혀져 있고 이제 그것들이 단기간으로 사실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많이 물어보셔도 답해 드릴 수 있는 거 없다. 하지만 준비하고 있고 정해진 시점이 있고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업도 하고 IR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저가 이제 여기 다시 나온 거는 또 악플을 감수하고 이제 나왔잖아요. 2년 반 만에. 네네. 일단은 저희가 좀 약속을 지키는 이제 기업이다. 그리고 뭔가 주가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고 뭐 자신만 있고 뭐 이렇게 내실 없는 뭐 이런 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최근에 2024년 들어서 코스닥 내에서 주가가 오른 몇 안 되는. 네네 그렇죠. 실적도 확실하게 이제 좀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또 오르고. 있고 이제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획들이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주목을 해주시는데 일단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내년 말 목표로 뭐 100개를 얘기하기도 했고 좀 장기적으로 봐서 뭐 6개월, 1년 단위로는 좀 저희 기업을 좀 봐주시고 공부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 이제 주주분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있나요? 저희는 굉장히 그 주주방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정보 공유 그리고 저희가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한 것도 그 방에서는 이제 정보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 기업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많이 해주시는 주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좀 그 기대에 부응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좀 길게 봐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것도 밸류업이 되는 그런 하나의 또 측면이고 주주분들을 위해서도 또 이제 기업이 잘 되는 게 어디 뭐 한두 명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투자자분들도 또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실 필요도 또 있어 보이고요. 계속해서 저도 강조를 드립니다만 기업의 시간과 투자자의 시간은 너무나 다르다. 주식시장의 시간은 거의 뭐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기업의 시간은 구상을 한 거
그리고 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간극을 또 채우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 거고 예. 우기 씨의 인터뷰와 출연이 또 필요한 거고 해서 네. 2년 반 만에 출연해 주신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의 박희종 부문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많이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